신년 초에 여러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적당히 내 감정이나 내 주변 상황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산다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형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안상구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씁쓸하면서 슬프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언이나 선행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좋은 단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 만족에 머무는 적당한 선행, 그리고 별 고민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변호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 변호사가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들고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이 잘못된 응급처치,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억울하다. 도와달라. 애달픈 감정을 내놓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다고 광고까지 냈던 그 변호사,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얘기는 들어줬지만 고통에 공감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다투겠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희망으로 믿었는데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온 거죠. 그 변호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다는 모든 변호사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간을 내서 제게 했던 상담이 선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어떤 의도나 목적하에 하는 적당한 선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때론 상대에게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선행에 머무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남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먼저 가정부터 살펴. 먼저 자식들이 있잖아. 먼저 안정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런 조언 많이 해요. 그런 조언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침묵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이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적당한 조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당한 조언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가면을 쓰고 있구나. 약간 과장된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발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군가를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와 별 다름이 없는 평범하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저 사람 같이 한번 뭔가 욕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주변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데 그 주변의 변화는 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용기는 설레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설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근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관여를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 침묵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뭐 바뀌겠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관여를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침묵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이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그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다. 정의는 실천이다. 우리 알고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적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이 필요하다. 왜냐? 실천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적은 과정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 절벽에 서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실하고 강력한 선택이 사람들한테 울림이 되거든요. 그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정말 똑바로 살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고 또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